조금 더 이게 내용이 이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죠. 청와대 내부 외 자동 입출금기 ATM에서 5천만 원을 보냈다. 뭐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1월 정경심 교수가 WFM이라는 회사의 주식 12만 주를 시가보다 2억 4천만 원 싸게 사는 과정에 그날 조 전 장관이 정경심 교수에게 5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 여러 차례 저희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김민지 기자 설명해 주세요. 네, 청와대 인근의 ATM기에서 조국 전 장관이 계좌 송금을 했다. 그런데 이 청와대 인근일 뿐만 아니라 청와대 내부 ATM기였다라는 내부였다. 사실이 이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2019년 3월에 공개된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요. 네. 이 청와대 근처 ATM기를 이용해서 5천만 원 정경심에게 송금 정황이 확보됐다는 것에 이어서 이 자산 내역을 살펴봤더니 그 은행이요. A은행의 예금이 5,361만 원이 감소했더라.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청와대 내부 ATM기에는 A은행 것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 ATM기는 민간인이 이용할 수 없고 청와대 직원만 가능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정말 직접 보낸 것 아니냐라는 그 정황이 점점 뚜렷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조 전 장관이 뭐가 그렇게 급해서 온라인도 마다하고 ATM기를 이용해서 그렇게 급하게 보냈어야만 했는지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지 기자가 지금 아주 좋은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이런 것이잖아요. 청와대 내부에 있는 ATM기에서 당시 민정수석 비서관이었던 조국이라는 분이 부인한테 5천을 쏜 건데 자 이런 것이잖아요. 아니 은행 온라인 거래도 진짜 마다하고 뭐가 그렇게 급했길래 5천만 원을 그 청와대 안에 있는 ATM기를 통해서 보냈겠느냐. 이제 이런 게 이제 의심거리 아니겠어요? 우리 현 부위원장 보시기에는 너무 지나친 좀 문제적인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 두세 가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제 5천만 원 보낸 걸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예. 검찰에서는 그걸 확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아마 대부분 언론 보도할 때는 얘기해서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사실인 것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검찰이 확인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죠. 하나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 얘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 군산에 2차 그 전지 공장을 세운다는 얘기나 중국 업체랑 계약한다는 얘기는 이미 2017년 12월에 공시가 된 거예요. 예.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억 4천만 원 싸게 샀다는 부분인데 싸게 샀다. 그렇죠. 시세 차익이 실현되느냐 부분이에요. 근데 이 주식 현재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보다 주식이 완전 내렸습니다. 아하. 이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게 샀다고 해서 이익이냐. 왜냐면 이익이라는 게 결국 실현이 돼야 하거든요. 이분이 만약에 비싸게 팔았어요. 현금화를 했어. 네. 그러면 이제 이익을 실현한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쌌는지 비쌌는지는 사실은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예. 만약에 상장된 주식이라면 간단해요. 상장 가격에다가 산 가격을 보는데 장외 주식은 가격이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싸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현재도 일단 갖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는 이 주식이 그때만큼 시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기엔 시세 차익을 본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래픽 좀 한번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도상으로 봐도요. 저 안에가 저쪽 지금 ATM이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저건 민간인이 이용 당연히 불가한 곳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내부니까요. 청와대는 보안 시설이어서 저 건물 같은 건 지도에 표기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저 청와대 경내에 있는 저 ATM기에서 5천을 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최진영 변호사님. 이게 저희가 5천만 원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 정경심이 아니라 지금 조국과 직결되는 문제인 것이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 전 장관은 공직자윤리법 더 나아가서는 뇌물수수 혐의까지도 같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저희도 자꾸 뭔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 법조인이 최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법조인들끼리 그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만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그 돈의 흐름에 내가 관련이 없다. 특히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에 처음으로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알았다. 네. 그리고 직접적인 투자한 것이 전혀 없다. 본인과의 어떤 그 선을 확실히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와대 경내에서 돈을 보냈다고 하는 것의 중요성은 지금까지 없었던 조 전 장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는 그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떻게 바로 그날 정경심 교수가 2018년 1월 달에 WFM 주식을 차명으로 구입했는 그날 돈을 보냈느냐. 이것에 대한 의문 아니겠습니까? 예. 본인 같은 경우에는 관련성을 부인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인터넷으로 돈을 보낼 때
10,000원짜리만 해도 뒤에다가 꼬리표를 붙여서 뭐라고 다 일일이 기재를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먼 것도 아니고 1년쯤 전에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보냈다고 하면은 예. 그것이 도대체 무슨 명목을 보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분명히 해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6억 원 정도를 해서 12만 주 되는 WFM 주식을 샀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그 6억 원에 5천만 원이 같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이 확인된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을 거라 미루어 짐작하는데 예. 그 돈이 들어가서 6억 원에 섞여서 만약에 12만 주를 그 주식을 샀고 예. 그 12만 주의 주식 현물이 정경심 교수의 이 그 동생 금고에서 발견됐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돈을 보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본인의 다리를 감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돈이 보냈는지 여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보냈는지 여부 분명히 조국 전 장관은 확인해 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은 그동안 이 펀드 의혹과 관련해서요. 줄곧 이렇게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그 차명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아내분이 WFM 주식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저희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현 부위원장께서는 이 5천이 송금된 것과 관련해서 검찰이 뭐 갔다부터 얘기가 없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이제 언론사를 통해서 이 5천만 원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이 부분을 조 부장 언론인으로서 우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제 저는 기자고 프로그램 직전까지 인터넷으로 기사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취재한 언론이 인터넷에 띄운 기사를 보니까요. 정말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이 정 교수가 투자한 업체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언론은 이 압수수색한 업체 등을 전부 다 전방위적으로 취재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압수수색 때 검찰이 무엇을 가지고 갔느냐 이거를 취재하다 보니까 2018년 1월에 송금 내역을 가지고 갔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송금 내역이라면 예. 이 밑에 5천만 원이 누구한테서 어느 곳에서 입금이 됐는가 이게 전산 기록이 찍혀 있었다는 거죠. 이거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 조국 민정수석이고 보낸 곳은 청와대 안에 있는 ATM 자동 입출금 기기라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이 되고 더군다나 이 2018년 1월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을 할 때였어요. 아하. 그리고 이 시점 바로 이날 부인인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동생이라는 차명 명의로 구입한 날이에요. 차명으로. 네. 예. 그리고 바로 이때 조 전 장관의 재산 내역을 이 언론이 점검을 해보니까 A은행의 예금이 5,361만 원이 또 감소를 했어요. 아하. 네. 그리고 이 은행의 ATM 기기가 바로 청와대 안에 있더라. 네. 이런 것까지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 언론 보도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나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참고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이거 이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예, 현 부위원장 말씀하시죠. 네, 뭐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어쨌든 그게 확인된 정보는 아니라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이게 두 단계를 넘어야 되는데, 이 사실은 주식을 실물로 갖고 있는 게 흔치 않습니다. 우리 부동산이나 차명을 갖고 있는 게 대부분 이제 등기 권리증을 진짜 소유자가 갖게 마련인데, 이걸 만약에 정경심 교수가 갖고 있었으면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자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동생 이름을 샀는데 동생이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 동생이 갖고 있었는데 정경심 교수 거다라는 게 어찌 보면 이제 검찰이 내린 결론인데 예. 그 다음에 더 나간 거는 정경심 교수가 돈을 동생한테 보냈지만 그 전에 조국 장관이 5천만 원을 보냈기 때문에 그 조국 장관 거다라는 거거든요. 두 번 넘어가는 거예요. 실물은 동생이 갖고 있지만 정경심 교수 것이고 사실상 그 다음에 그 전에 5천만 원 보낸 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장관이 투자한 거 아니냐 예.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차명 갖고 있을 때는 대부분 등기 권리증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 그런 경우 본다 그러면 좀 안 맞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만 제가 확인을 짧게 드리면은 해주세요. 예. 정경심 교수를
구속영장 발부시킨 것에 대한 스모킹 건은 녹취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녹취록, 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주식 실물을 정경심 교수의 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에 플러스 알파여서 정경심 교수가 관련된 사람들과 대화를 녹음을 했는 것이 정경심 교수의 PC에서 파일이 발견됐는데 아하.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이 WFM 주식을 통해서 좀 더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주식에 따르는 이익을 본인이 볼 수 있었다라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결국 이것이 본인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 그와 같은 그 녹취록을 제시를 했을 때 정경심 교수와 정경심 교수의 변호인들이 상당히 당황했다라는 후문 자체가 그러한 점을 종합했을 때에 단편적인 것이 아니고 그와 같은 걸 종합했을 때에 정경심 교수 내지는 조국 전 장관의 재산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아직까지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예, 네, 조 부장. 그리고 예. 이 ATM을 이용해서 600만 원씩 쪼개서 보내잖아요. 만약에 정말 부인이 정말 내가 급히 쓸 때가 있어서 5천만 원을 좀 빨리 보내줘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은행 가서 보내주면 아니면 인터넷 뱅킹 해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ATM을 가서 쪼개기를 해서 보낸다? 이것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2018년 1월 민정수석이었던 남편 조국 전 장관이 이런 과정들 네. 예, 직접적으로 이것이 주식을 싸게 구입하는 것 이것에서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예. 이것이 바로 수사할 대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분 이야기를 좀 해볼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좀 주제가 바뀌니까 그 주제에 맞게 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얘기입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의 운명이 김민지 기자 내일 밤 정도에 결정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이요. 내일 다시 한번 영장 실질 심사를 다시 한번 받습니다. 지난 4일에 검찰이 청구했던 영장은 법원이 9일에 기각했었잖아요. 그랬죠. 한 차례 기각됐던 영장이 다시 청구됐고 이번엔 혐의도 2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강제집행 면탈과 범인 도피 혐의가 추가가 된 채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오전에 열릴 전망입니다. 예. 혐의가 2개가 추가가 됐다. 그러니까 1차 영장 청구할 때보다 이제 어제 이제 재청구했는데 2개 추가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예. 내일 영장 심사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 그래픽 좀 주세요. 지난번 조국 전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돼서 좀 논란이 있었고, 당시에 심리를 맡았던 판사는 명재권 판사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은요, 명재권 판사 심리로 그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신종렬 부장판사 심리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 조국 전 장관 동생이 웅동중학교 채용비리 교사 채용한다고 하면서 한 2억 조금 넘는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2억 원이란 돈을 조국 전 장관에게 전달해주고 전달자들, 여기 이제 브로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브로커 2명을 신종렬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버린 거예요. 저 사람들 구속이 필요해요. 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달자는 구속이 됐는데 정작 돈 받은 사람은 구속이 안 됐다? 그래서 조 전 장관 영장 기각이 논란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내일 신종렬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근데 브로커 2명은 구속됐다. 저 부분이 한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김민지 기자. 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동생 말이에요. 지난번 영장 심사 때는 안 나왔잖아요. 네. 내일은 나온답니까? 예, 건강 상태는 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휠체어를 타고서라도 나가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어허. 간헐적 마비 증세가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심사를 나갈 것이다라고 했다고 해요. 변호인이 뭐 지난번보다는 건강 상태가 좀 나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는데요. 검찰 또한 조 씨가 건강이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모습이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운동화가 공사비서도 운동화 건강 상태 어떠신지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혐의로 넘어졌다는 의혹도 있다고 보도가 나오는데 혐의라면 계속 말씀 나누시고 계세요? 수술은 예정대로 하시는 건가요? 영장 심사 다시 열리면 출석하실 건지 좀. 네, 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휠체어를 내가 타서라도 내일은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법에 조 전 장관의 동생의 모습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최 변호사님 한 말씀 하시죠. 그렇습니다. 심부름꾼은 구속됐는데 심부름 시킨 사람은 구속이 안 된다?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그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영장 기각됐을 때의 의문 자체가 그 핵심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크게 컸었죠. 예, 그리고 크게 봤을 때에 그 운동학원에 관련되는 지금 돈을 빌렸는데 그 돈을 캠코에 안 갚았고 돈을 빼돌렸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보면은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추가를 했고 예. 더불어서 이 문제가 생기니까 8월달 초순이었습니까? 관련자들한테 한 300만 원을 주면서 해외에 도피해 있어라라고 얘기했다는 사실 자체도 지금 범인 도피 은닉으로 지금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혐의 중에 물론 다툼의 여지가 있긴 있겠습니다만 이미 범죄 혐의로 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구속된 것 같은 경우에는 예. 그 구속영장 발부했는 당사자인 지금 심판사님이 지금 담당을 한다고 하면은 신종렬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고 더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고 어떤 구속의 필요성을 얘기를 할 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제 그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는데 포기했었죠. 이번엔 나왔다라고 하면은 나온대요. 그리고 또 예. 변호인 자체도 지난번 때보다 건강이 약간 더 나아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과연 재판부가 저와 같은 것에 진정성이 있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검찰이 제출하는 관련되는 그 의료 기록 이런 것을 봐서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증거인멸의 우려 나아가서 그 구속영장 발부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건강의 어떤 그 상태에 대한 눈으로 직접 본 판사의 어떤 판단 이런 예. 부분을 종합해서 판단될 것인데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미 심부름꾼 2명이 구속됐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영장 발부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또 다른 우리 법조인 앉아 계시니까 현 부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조 전 장관 동생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잖아요. 지난번 기각됐을 때랑 좀 발부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세요? 아니면 지금 뭐 최진영 변호사가 정확하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어, 하고도 예. 뭐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근데 이 강제집행 면탈은 저는 좀 의문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빚을 안 갚으려고 허위로 이혼했다 이런 얘기인데. 허위로 이혼한 그렇죠. 것처럼 근데 이 있다? 당초에 이게 채무가 예를 들어서 뭐 집을 사거나 아니면 집안일을 하다가 한 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원래 이게 남편 개인의 채무였어요. 연대보증 네. 채무였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운동학원 채권을 양도해줬다. 이 부분을 아마 뭐 채권 면탈로 강제집행 면탈로 보는 것 같은데 예. 사실은 뭐 별개의 문제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부분은 다툼 여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달자들이 구속됐는데 네. 뭐 받은 사람이 구속 안 된 부분은 흔한 일이 아니고요. 지금 말씀대로 또 질병의 문제는 사실은 구속 여부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하, 더 본다 건강 그러면 제가 문제들. 보기에도 이번에는 뭐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조 부장 네, 저는 두 분 법조인의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기자로서의 합리적 의심을 좀 제기할게요. 기자로서의 합리적 의심 제기. 우선요, 지금 현 변호사가 말한 것처럼 건강 상태는 구속 여부를 가르는 중대 기준이 아니죠. 네, 그런데 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냈다는 소견서가 한 인터넷 매체에 떠 있거든요. 소견서? 예. 진단서가 아니라 소견서예요. 소견서. 예. 그런데 이 소견서 내용이 허리 디스크가 없어요. 아니 그때 허리 디스크 때문에 못 나간다고 그랬던 거 그러니까 아니었어요? 이 영장 실질 심사도 허리 디스크가 너무나 네. 심해서 수술할 병원을 찾는다. 맞아요. 네, 이랬는데 네. 소견서에 허리 디스크가 없더군요. 정작. 네. 그리고 지금 목 디스크 증세가 있는데 네. 추후에 악화되면 수술을 할 수 있다. 이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잖아요. 추후에 악화되면 수술을 할 수 그렇습니다. 있다. 수술 예정 증명서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이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특히 우리 아이들 결석을 할 경우에도 예. 병으로 결석을 할 경우에도 소견서가 아니라 진단서를 요구를 해요. 아하. 왜냐하면 의사가 법률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발급 대장에 번호를 적고 발급 비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단서는 과연 냈는지 이것도 의심스러운데 지금 제출했다는 소견서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단 한 자도 기록이 없다. 그래서 참 이상한 일이다. 미스터리네요. 예, 예. 이런 점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이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김민지 기자, 뭐 또 무슨 고소를 당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네,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는 별개로 고소까지 당했다 이런 그래요? 내용인데요. 한때 동업했던 한 건설업체 대표 이사로부터 이런 내용으로 또 고소를 무슨 얘기입니까? 당했습니다. 돈을 떼었다 이런 거예요. 술값이나 자동차 리스, 아이고야. 대출 알선 금액, 선이자 이런 것들로 내가 돈을 줬는데 뜯긴 돈이 얼마일지 모를 정도라.
있다고 하면서 조국 전 장관 동생을 고소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뜯긴 돈이 수억 원에 달한다. 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검찰이 보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동업자는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 위에도 나오지만 나 뜯긴 돈이 얼마인지 모를 정도입니다. 조국 전 장관 동생으로부터. 건설업자 대표이사 김모 씨는 아니 조국 전 장관 동생께서 대출 알선해 주겠다며 수천만 원 요구했고요. 수시로 술값, 골프 비용을 대신 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차량 리스 비용 매월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거 지출했고요. 대부업체 선이자 일부 조시에 갔을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조국 전 장관 동생에 대한 혐의, 뭔가 의혹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플러스 알파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